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 영어학교의 솔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영어 단어 읽기 쓰기에 들어갑니다. 영어 단어를 배우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를 가가지고 비읍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비읍? 뭐래? 미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딱 가가지고 밥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아, 밥 먹고 싶구나. 아, 저 사람이 배고프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단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제 영어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저랑 같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배가 고파서 밥이 먹고 싶은데 유명한 식당 어디에 있어요?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꾸준히 열심히 같이 공부해봐요. 아참, 그리고 영어 단어 쓰기 읽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영어 노트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랑 알파벳 쓰기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전에 알파벳 썼던 그 영어 노트 있죠? 그 노트를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지금 강의 영상을 켰는데 노트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먼저 이 강의를 쭉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보면은 오늘 배울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어차피 반복해서 좀 복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그냥 보시고 두 번째로 보시기에 앞서서 노트를 준비를 해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배울 영어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제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영어가 빨리 늘고 또 오래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단어 읽기 쓰기 수업 들어가 볼게요. 고고! 먼저 영어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단어랑 영어 단어는 어차피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를 쉽게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랍이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서랍이라는 단어는 일단 서라는 글자와 랍이라는 글자, 이렇게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죠. 각각의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자면 첫 번째 글자는 시옷에다가 어가 합쳐져서 서라는 글자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리을에다가 아에다가 받침인 비읍이 합쳐져서 랍이라는 글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오, 유와 같이 글자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모음이라고 하고, 시옷, 리을, 미음, 디귿과 같은 것들을 자음이라고 하죠. 단어는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글자들은 이렇게 자음과 모음 혹은 자음, 모음, 그리고 받침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영어의 자음과 영어의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받침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의 첫 번째 수업부터 받침 규칙까지 공부를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자음, 모음으로 구성된 단어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려드렸던 알파벳과 알파벳의 대표적인 소리에 대한 수업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을 열심히 복습을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자음은 대부분 하나의 알파벳이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요. 그리고 자음 알파벳의 소리가 알파벳의 이름과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래서 저번 영상 복습만 잘 돼 있다면 좀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의 관건은요, 바로 모음입니다.
모음은 자음과 다르게 하나의 모음 알파벳이 여러 가지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모음은 수가 많지가 않아요. 모음의 역할을 하는 알파벳은 총 7개가 있는데요. 이 7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5개의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소리가 여러 개가 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모음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여러 단어를 보면서 열심히 복습해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자음 알파벳 이름이 뭐였죠? 불룩불룩한 거 바로 B입니다. 알파벳 이름이 B이고 소리는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비읍 소리가 나죠. 다음 알파벳은 C인데요. C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칸을 해놨죠. 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냐면 대부분의 자음 알파벳들은 하나의 알파벳당 하나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알파벳의 소리가 알파벳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 4개의 알파벳들은 하나의 알파벳에 2개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이 C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소리를 갖는 게 아니라 2개의 소리를 갖는데요. 먼저 알파벳 이름인 C처럼 쌍시옷 발음이 나고요. 또 키역 소리도 납니다. 쌍시옷과 키역 소리 2개가 난다 라는 거 이거 특히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다음 알파벳은 뭐였죠? 불룩한 거 D이죠. D는 알파벳 이름처럼 디귿 소리가 납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나 보면서 너무 생소한데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제가 앞에 올려드렸던 알파벳 소리 수업 있죠?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알파벳은 F인데요. 이 F는 피읍 소리가 나는데 그냥 프 소리라기보다 쌍비읍에 거의 가까운 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족 역시 family가 아니라 실제 영어 발음은 family 이렇게 센 발음이 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G 역시 2개의 소리를 가진 알파벳입니다. 이름인 G처럼 지읒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역 소리가 나기도 해요. 얘도 역시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겠죠? 2개의 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알파벳은 H이고요. H는 알파벳 이름과 전혀 다르게 히응 소리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음 알파벳은 뭔가요? 우산 손잡이 같이 생긴 거 J입니다. J는 이름처럼 역시 지읒 소리가 납니다. 다음 알파벳은 K이죠. K도 알파벳 이름처럼 키역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다음 알파벳은 L입니다. 이 L은 발음을 할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혀가 앞니의 뒤쪽에 닿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르 이런 소리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을 소리가 나는 알파벳이 또 있죠. 바로 요 밑에 있는 R입니다. L과 다르게 R은 혀가 뒤로 꼬부라져야 된다.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R 이렇게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과 R 발음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이 둘만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수업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지금은 지나갑니다. 리을 소리가 나는구나 정도로 먼저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M입니다. M은 알파벳 이름의 받침처럼 미음 소리가 나요. 마찬가지로 다음 알파벳 N 역시 받침인 니은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다음 글자 P이죠. 이 P는 알파벳 이름처럼 피읍 소리가 납니다. 다음 Q도 알파벳 이름처럼 키읔 소리가 나는데요. 얘는 좀 특이한 발음이 나요. 얘도 제가 다음에 따로 수업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알파벳은 S입니다.
이 알파벳도 이름처럼 이렇게 바람 빠지는 듯한 시옷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시옷 소리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지읒 소리가 나기도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얘도 두 가지의 소리가 나니까 좀 별표를 쳐놓을게요. 자, 그리고 다음 T는 알파벳 이름처럼 티귿 소리가 나고요. 다음 알파벳인 V는 조금 특이한 발음이 나는데 V 이렇게 진동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진동을 안 주고 그냥 B 이렇게 비읍 소리로 발음을 한다고 해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읍으로 기억을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X예요. X가 들어가는 단어는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X는 끝에 오게 되면 앞에 발음에 기역 받침이 생기면서 뒤에는 스 소리가 납니다. 좀 이따 저희가 배울 단어 중에 이 X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 자음 알파벳은 바로 Z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Z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V처럼 Z 이렇게 좀 진동을 줘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진동을 주는 게 어렵다면 그냥 Z는 지읒 소리가 난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X처럼 지읒이 들어가는 단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다시 한 번 더 자음을 복습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음 알파벳들 중에서 특히 이 알파벳 소리는 잘 안 외워진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특히 안 외워지는 알파벳과 소리는 노트에다가 써놓고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자음 알파벳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모음 알파벳을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음 알파벳은 총 5개가 있습니다. 모음 역할을 하는 알파벳은 2개가 더 있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가장 기본인 5개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좀 리듬을 타보도록 할게요. 손가락을 들고요. 따라해주세요, 여러분. 아에이오우. 따라하고 계시죠? 꼭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입으로 이걸 해봐야 금방 외워져요. 자, 한 번 더. 아에이오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알파벳 이름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부터 A, E, I, O, U. A, E, I, O, U. 자, 첫 번째 모음 A는 어떤 소리가 났죠? 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E는 아, 에, 이, 오, 우 할 때 두 번째 에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I는 이, 그리고 O는 밑에 O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저번 수업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O 소리보다는 O 이런 소리에 더 가까워요. O 뒤에 약간 우가 살짝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O. 다음 U는 우 소리가 납니다. 자, A, E, I, O, U는 각각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아, 에, 이, 오, 우 소리가 납니다. 자, 이 리듬과 함께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따라해 봅니다. A, E, I, O, U 아, 에, 이, 오, 우 오케이. 자, 모음이 이렇게 하나의 한 소리만 나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모음들의 문제는 하나의 모음 알파벳이 너무 많은 소리를 가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복하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다른 소리들은 어떤 것이 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A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소리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번 수업에서 제가 A의 대표적인 소리는 apple, 사과, apple 할 때처럼
에 소리가 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A는 아 소리도 나고 에 소리도 납니다. 에를 발음할 때는 좀 입을 크게 벌리고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발음 좀 따라해 볼게요. 에. 입 크게 벌리고 에. 오케이. 자, 그리고 또 A는요. 이 알파벳의 이름인 A처럼 A라는 소리도 납니다. 또 무슨 소리가 나냐면 라는 소리도 나요. 정말 많은 소리가 나죠. 자, A의 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따라해 볼게요. 아, 에, A, 이렇게 하나의 모음 알파벳이지만 네 가지의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음인 B와 모음 A가 만났다. 그러면 어떤 소리들이 날 수 있냐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B는 알파벳 이름처럼 비읍 소리가 나죠. 그러면 B랑 A가 합쳐졌을 경우에는 먼저 B에다가 이 A가 아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 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비읍에다가 에 소리가 합쳐져서 베 소리가 날 수도 있겠고요. 또 비읍에다가 A가 합쳐졌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죠? 베이라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영어로 baby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베이가 BA로 시작을 해요. 또 무슨 소리가 날 수 있냐면 A는 소리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어에 따라서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읽기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 단어는 바로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자음 소리를 좀 보도록 할까요? B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비읍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거 무슨 알파벳인가요, 여러분? N이죠. N은 받침 소리와 동일하게 니은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N이 또 왔네요. 그럼 또 니은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A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만 알아맞추면 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한번 A에서 아 소리를 좀 대입을 해볼까요? 자, A가 있으니까 비읍 옆에 바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니은에다가 A가 왔으니까 나. 또 니은 뒤에 A가 왔으니까 또 아 발음. 나. 자, 무슨 과일인가요, 여러분? 바로 이 단어는 바나나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나나를 요렇게 써요, 여러분. 이제 저희 바나나도 쓰고 읽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를 저희가 좀 더 알아두자면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바나나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banana, banana 이렇게 발음해요. 저희 귀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이게 바나나의 원래의 발음입니다. 바나나가 아니라 네, banana, banana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보면은 똑같은 A인데 발음이 제일 앞에 거는 발음이 났죠. 두 번째 거는 발음이 났고 또 세 번째는 발음이 났어요. 이렇게 하나의 알파벳인 A가 같은 단어 속에서도 다양한 발음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정확한 미국식 발음이 아니더라도 일단 A가 아 소리가 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건 바나나구나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희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발음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banana. 한 번 더 해볼게요. banana. 지금 잘 들어보시면 가장 힘이 빡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네
두 번째 글자의 네 부분입니다. 버네너가 아니라 banana 이렇게 네 부분에 힘이 빡 들어갔죠. 가운데 글자에 힘 줘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banana.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러 가실 때 자주 가는 곳이에요. 어디인지 한 글자 한 글자 조합을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 이 C는 두 가지의 소리가 난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소리가 났었죠? 알파벳의 이름처럼 쌍시옷 발음 혹은 키역 발음이 납니다. 이 단어에서는 키역 발음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자 다음 A가 나왔는데요. A 발음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아 발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글자가 됐죠? 바로 카가 됐습니다. 다음 알파벳 F는 피읍 소리가 나는데 그냥 프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프 이렇게 좀 세게 발음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모음은 이입니다. 이 역시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A, E, I, O, U, 에, 이, 오, 우 이렇게 에 소리가 나죠. 자, 여기다 에를 이렇게 써보면 여러분 무슨 단어인가요? 바로 커피 마시러 자주 가는 카페입니다. 카페를 이렇게 써요. 요즘에 카페 간판을 보면 카페 이렇게 한글로 잘 안 적혀 있고 먹는다고 영어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영어로만 적혀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저거 카페잖아 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됐어요. 사실 이 카페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온 말인데요. 프랑스 말을 영어가 빌려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특이하게 이의 위쪽에 좀 점 같은 표시가 붙거든요. 제가 지우고 깔끔하게 만들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의 위에 이렇게 점이 붙어요. 그리고 발음은 사실 한국에서는 이거를 아까 본 것처럼 카페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진짜 영어식 발음은요. cafe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써보자면 거의 cafe 좀 특이한 발음이죠. 요렇게 발음이 나요. 하지만 한국에서 거의 카페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냥 카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좀 섭섭하니까 미국식 발음 한 번만 좀 연습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cafe.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afe. 특이한 발음이죠. 오케이. 자, 카페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B가 나왔네요. B의 발음은 비읍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글자도 소문자 B입니다. 같은 글자죠. 역시 비읍 소리가 납니다. 아, 참고로 영어에서는요. 단어나 문장을 쓸 때 주로 첫 번째 알파벳은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나머지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은 하나만 있지 않고 대문자, 소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음을 보면 A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알파벳은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전에 저희가 알파벳 쓰기랑 알파벳 소리 공부할 때 배웠던 알파벳이죠. 바로 Y입니다. Y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B와 Y가 합쳐지면 B 소리가 나요. 그리고 앞에 B와 A가 합쳐졌을 때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 A가 아 소리가 난다면 바비가 되겠네요. 에 소리가 난다면 베비가 되겠고요. A 소리가 난다면 베이비가 되겠죠. 그리고 어 소리가 난다면 버비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베이비라는 단어예요. 베이비는
아기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baby, baby. baby는 이렇게 b-a-b-y 라고 적습니다. 이제 이 소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에입니다. 에. 앞에 A에서도 이 에 소리가 있었죠. 근데 A의 소리는요,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에 이렇게 좀 과장되게 발음을 했다면 이는 좀 힘을 빼고 요 정도로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이 이는요, 어떤 소리가 날 수 있냐면 혹은 이와 같은 소리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이요. 이가 단어의 제일 끝에 붙게 되면 특별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예시 단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이 이에서 나는 소리들은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에? 어이가 없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에? 어이가 없네. 저희가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는 에, 이 그리고 끝에 오면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어이가 없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기억이 좀 잘 나실 거예요. 자, 이제 이가 들어간 많은 단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요 단어인데요. 요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 알파벳은 D가 왔네요. D는 무슨 소리가 나죠? 알파벳 이름처럼 디귿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E의 대표 발음 A, E, I, O, U, 에, 이, 오, 우 할 때 그 에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음 알파벳이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왔어요. 보통은 이 앞에 있는 D, E, 대처럼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를 구성하는데 뒤에 있는 S와 K처럼 이렇게 자음이 연달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자음의 밑에 으 소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끝에 K는 무슨 소리가 나는 자음이죠? 바로 키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으 발음 넣어서 크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크. 그러면 S는 무슨 소리가 나죠? 스 이렇게 바람 빠지는 시옷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도 역시 스 이렇게 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desk입니다. 데스크는 공부하는 책상을 의미합니다. 자,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desk, desk. 다음 단어는 B, E, D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B는 여러 번 나왔죠? 비읍이고요. 이 발음은 에,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발음인 에 발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끝에 D가 왔네요. 모음이 없고 그냥 자음 글자 하나만 떨렁 있죠.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에다가 으 발음을 붙여주시면 돼요. D는 무슨 발음이 나죠? 디귿 발음이 나는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으를 붙여서 bed, be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의 단어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침대를 bed라고 씁니다. 자,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똑같은 세기로 bed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앞 글자에 비해서 뒷 글자가 힘이 좀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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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bed, bed. 이번에는 이가 제일 끝에 오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달달한 음식의 이름입니다. 자, 한번 어떤 단어인지 알아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C는 무슨 소리가 나죠? 두 가지의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먼저 쌍시옷 소리가 날 수 있고 그리고 키읔 소리도 날 수가 있죠. 이 단어에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어요. 자, 다음 A가 모음으로 왔는데요. 보통 A가 두 번째에 있고 네 번째에 E가 온 경우에는요.
A가 A 소리가 납니다. 이 읽기 규칙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키읔 소리와 A 소리가 합쳐지니까 어떤 소리가 나죠? K 소리가 됩니다. 자, 이제 K와 E가 남아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가 단어의 제일 끝에 왔을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만약에 이 단어에 E가 없었다. 그리고 그냥 K만 있었다면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먼저 K는 C처럼 키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자음만 있는 경우에는 끝에 으 소리를 붙여준다고 앞에서 저희 책상, 데스크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어는 케이크라는 단어입니다. 생일날 먹는 그 케이크 있죠? 그것을 영어로 C-A-K-E 이렇게 씁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케이크, 케이크. 이 단어의 철자를 잘 봐주세요. 이제 I가 들어가는 단어를 볼 차례입니다. I는요, 모음 중에서 외우기가 가장 쉬운 알파벳이에요. 왜냐면 나는 소리가 다른 모음 알파벳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먼저 이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I는요, 딱 모양을 보면 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모양이랑 연상해서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I 소리가 나는데요. I 소리가 난다라는 것도 외우기가 굉장히 쉬운 게 이 알파벳의 이름이 I잖아요. 똑같이 I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 소리는 사실 A도 소리가 날 수 있고요. E도 소리가 날 수 있고 O도 소리가 나고 U도 소리가 나요. A, E, I, O, U 모든 모음이 다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5개 모음 다 소리가 나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기억을 해두고 E와 I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더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단어네요. H랑 I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매일매일 쓰는 단어예요. 사실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H는 무슨 소리가 나는 자음이죠? 알파벳의 이름과 굉장히 다른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히읗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I는 이, I, 등의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에서는요, I 소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합쳐보면 hi 이렇게 되겠죠. hi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안 들어보셨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얘는 안녕이라는 의미의 인사말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손 흔들면서 hi, hi. 자, 인사할 때 안녕 할 때 쓰는 말 hi는 hi 이렇게 쓴다 라는 거 잘 보고 기억해 주세요. 짧으니까 외우기 쉽죠? i가 들어간 단어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자, C가 쓰였고요. 두 번째 I가 들어갔고 TY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제가 앞에서 baby 배웠을 때 Y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Y가 모음으로 쓰이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리가 나죠. 적어 놓을게요, 일단. 자, 그리고 C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2가지의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앞에서는 키읔 소리가 나는 거를 저희가 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쌍시옷 소리가 납니다. 이 단어에서는 쌍시옷 소리가 나요. 자, 그리고 I는 이, I, 등의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에서는 이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2개 합치면 C 이 발음이 나죠. 자, 그리고 T 나왔네요. T 알파벳 이름처럼 무슨 소리가 나요? 바로 티귿 소리가 나죠. 그러면 자, 이제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City라고 읽습니다. City는 뭐냐면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원시, 서울시, 안산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를요, city라고 불러요. 자, 발음 한번 따라해 볼게요. city,
city. 아, city는 C-I-T-Y 이렇게 적는구나. 이 단어는 도시라는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 단어를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오늘 저희가 A, E, I, O, U, A, E, I, O, U 이 5개의 기본 모음 중에서 A, E, I까지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O와 U는 다음 주에 영어 단어 읽기 2탄에서 마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배운 8개의 단어들을 같이 쓰고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에 함께 3번씩 적어볼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배웠던 단어는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는 비읍으로 시작을 하니까 B를 먼저 써줘야겠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어에서는 단어나 문장을 쓸 때 가장 처음 알파벳을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자, B도 대문자로 적어볼까요? 자, B 볼록볼록했죠. 대문자 요렇게. 자, 그리고 아, 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A를 적어주셔야겠죠. 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이 와야겠네요. 니은은 영어에 N을 쓰죠. 그리고 나니까 똑같이 A를 써주시면 되고요. 끝 발음도 바나나 똑같죠. 그러니까 또 N이 오겠죠. 이렇게. 자, 2번 더 써볼게요. 바나나 입으로 말하면서 써볼까요? 자, 비읍에다가 A, 바, 나, 나.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눈으로 잘 보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봐주셔야 돼요. 자, 비읍, 블룩블룩. B, 비읍이죠. A는 아 발음이 납니다. 바. 그리고 또 N. 나. 이렇게. 자, 한국식 발음으로 바나나라고도 읽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영어식 발음으로도 한번 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영어식으로는 이 단어를 banana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부분에 강세가 빡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따라해 볼게요. banana. 한 번만 더 해볼까요? banana. 자, 이제 다음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는 저희가 커피를 마시러 가는 카페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글자는 C였죠. 이 C는 쌍시옷 발음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키역 발음이 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키역 발음으로 쓰였죠. 자, 그리고 카니까 아 발음이네요. 앞에서 봤던 바나나처럼 A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식 발음으로는 페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피읍 발음이 아니라 스 이렇게 좀 센 발음이 와요. 그래서 F를 써주셔야 돼요. P가 아닙니다. F입니다. 자, 그리고 카페의 발음이 왔죠. 자, A, E, I, O, U,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저희 공부했었죠. 자, 에 발음이 나는 E를 써주시면 카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점을 찍어준다 라고 했는데요.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 완벽하게 쓰고 싶으시다면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또 쓰면서 완전히 철자를 익혀볼게요. 자, C 그리고 A 합쳐져서 카 그리고 F가 나오죠. E 페 이렇게. 자, 한 번 더 카 페. 한국식 발음은 카페라고 하지만 영어식 발음으로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죠? cafe. 좀 웃기지만 요렇게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합니다. 여기에 강조가 빡 들어가요. 자, 따라해 볼게요. cafe.
이 발음이 너무 생소하시면 카페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하지만 이 철자는 정확하게 쓸 줄 아셔야겠죠? 잘 봐주세요.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단어는 아기라는 의미의 baby였습니다. 또 비읍이 나왔죠? 그러면은 무슨 알파벳 쓰셔야 되죠? 바로 B를 써주셔야겠죠? 블루. 그리고 bay라는 이 발음에 A를 써주시면 됩니다. A에는 발음뿐만 아니라 A라는 발음도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bay가 됐어요. bay 다음 글자 B이죠. 또 비읍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소문자로 쓰셔야겠죠. 소문자 B 어떻게 썼었나요? 내려갔다가 요렇게 굴려줬었죠. 자, 그리고 이제 B이니까 지금 비읍을 썼으니까 이 발음이 와야 되는데요. 이 발음이 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I 그리고 Y가 있는데 baby는 Y가 들어갑니다. 요렇게요. 자, baby는 이렇게 씁니다. 또 써볼게요. 자, 비읍이죠. A를 합하면 bay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작은 B 그리고 이 발음 나는 Y, baby. 자, 한 번만 더 써볼까요? 비읍 A, bay 비읍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발음 baby. 자, 아기 baby는 이렇게 씁니다. 눈으로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쓰는 것도 여러분들 자습하시면서 혼자서 또 많이 적어보세요.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배웠던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책상을 의미하는 desk였어요. 디귿 소리가 나는 자음, 알파벳 뭐였죠? 바로 불룩한 D였죠. 책상은 영어로 desk니까요. 이 에 발음이 나는 뭐가 와야 되죠? 바로 E가 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인데요. 이 발음 빠지는 소리가 나는 알파벳 뭐였죠? 바로 S였죠. 소리가 나고요. 다음에 이제 K가 나올 차례인데요. K는 자, 소문자 K 요렇게 적어줬었죠. desk. 지금 이 둘은 모음이 없는데 이렇게 자음만 연이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음의 밑에 소리를 붙여서 발음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S는 스, 그리고 K는 키역 발음이니까 크, 요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적어볼까요? D, E 합치면 데, 다음에 스, K, 크. 요렇게. 자, 또 한번 써볼게요. 요거 지워놓고 쓸까요? 자, 또 D랑 E를 합쳐서 대 발음이 나죠. 대. 그리고 스. 자, 그리고 크 발음은 K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책상, 데스크는 이렇게 쓴다.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침대라는 의미의 bed였습니다. 또 비읍이 나왔네요. 오늘 비읍이 나오는 단어를 많이 배웠죠. 자, B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 또 에 발음이 나왔습니다. 에 발음에 해당하는 E를 써주시면 배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귿 발음이 나왔어요. 아까 데스크 할 때 디귿 발음, 소문자 D는 소문자 B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굴려줬다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꼬리를 빼줬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배가 되고 그리고 D는 드 소리가 납니다. 자, 같이 써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비읍, 배, 다음에 드. 또 써볼까요? 자, 비읍. 같이 쓰고 계시죠, 여러분? 자, 이, 배.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드. 침대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한국식 발음은 베드인데요.
영어식으로는 앞에 배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bed, bed. 이렇게 앞부분을 더 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째 단어 볼까요? 자, 6번째 단어는 바로 생일 때 먹는 케이크였습니다. 키읔 소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키읔 소리는 C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A 발음이 맞죠? K, A. 자, A를 써주고요. K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크에서 이 키읔 발음은 K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끝에 이 단어는 E가 붙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끝에 오면은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끝부분은 그냥 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K 발음이 났었죠. 그래서 K, 크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K 입으로도 말하면서 써주세요. 크. 자, 또 한번 입으로 말하면서 써볼게요. K, 크. 케이크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7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I가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아주 중요한 인사말, 안녕이라는 의미의 Hi를 배웠었죠. 자, 먼저 히응 발음은요. H로 나타냅니다. H. 이거는 알파벳 이름이랑 소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 알파벳이죠. 자, 그리고 Hi에서 이 모음 발음, I 발음이죠. 이것은 알파벳 I를 써주시면 되죠. 자, 선을 긋고 점을 찍어줍니다. Hi는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쉽죠? 자, 같이 써볼게요. 또 히응 발음 나는 H랑 다음에 I를 적어주면 Hi가 됩니다. 안녕이라는 의미죠. 한 번만 더 적어볼까요? H를 적고 그 다음에 선을 긋고 점. Hi. 자, 얘는 아주 쉽죠?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배웠던 단어를 이제 써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배웠던 단어는 도시라는 의미의 city라는 단어였어요. 자, C, 쌍시옷 발음 나죠? 앞에서도 많이 봤었던 그 알파벳 C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발음은 I 그리고 Y가 있는데요. 앞쪽에는 I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C이라는 발음이 돼요. I는 이 발음도 나고 I 발음도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T를 써줄 차례입니다. T 소문자 요렇게 생겼죠. 자, T.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에서의 이 발음은요. Y로 표현해 줍니다. 유의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럼 같이 또 천천히 써볼게요. C 이렇게 I랑 합쳐지면 C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끝 발음 T가 오고요. 다음에 Y가 합쳐져서 city, city, 도시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써볼까요? C에다가 I를 넣으면 둘이 합쳐서 C이라는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T끝에 해당하는 T 그 다음에 이 발음을 Y로 표시해 줍니다. city. 자, 눈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city, city. 이렇게 오늘 8개의 영어 단어를 읽고 쓰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수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희가 영어 단어들을 아주 많이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영어 단어를 많이 공부할수록 영어로 다양한 말을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노트 꼭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읽을까요?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힌트는요, 이 단어는
전자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가까이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활력 있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